이 사주가 만약에 부모가 재산이 없었으면은요, 초년에 약간 경제적인 활동하다가 나중에 빈둥빈둥 노는 애예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그렇게 없애느냐 조금만 돈을 없애느냐 차이야. 어쨌든 돈 없애는 애예요. 돈을 없애기 시작하면요 못 당해요. 요런 사주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딱 보시면 아주 쉽냐면은요, 사주가 토가 많죠. 거기다가 화가 천간에 떴죠. 이 화도 보시면은 인호가 합이 돼서 화가 되죠. 그럼 이건 전부 다 화토로 다 돌아가요, 사주가. 요거 하나 딱 빼면은요 전부 다 화토예요. 왜? 인목은 있지만 인호화, 그 다음에 인호가 합이 되면은 오히려 불질러 놓는다. 땅이 메말란 거야, 아무리 겨울이라 하더라도. 그럼 이 사주는 여러분이 포인트를 딱 볼 때, 아, 이 사주는 물이 없으면 말라 죽겠구나. 겨울에 태어나서 물이 있어서 다행이네. 얘가 겨울생이 아니면 아주 안 좋죠. 또 하나 뭐냐, 이게 무토 자체가 나무 키우기라고 보면은 그나마 해수 속에 나무 키울 씨앗은 있고 진토도 있고 인목도 있으니 어쨌든 나무는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돼. 그죠? 그런데 사주가 물이 없다면 완전히 땅이 메마른다, 이렇게 이 사주를 볼 수 있는데, 이 사주에서 또 하나의 관건은 뭐냐면 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이제부터 하나하나 사주풀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주를 가지고 전체를 한번 쫙 이렇게 보세요. 자, 무토가 해월에 태어났죠.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땅인데 겨울 땅이야. 근데 겨울 땅이니까 태양이 있으면 이때는 충분히 나무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되죠. 그 다음에 그 조건에서 무엇이 과한가 무엇이 부족한가, 이거를 사주에 대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무토가 해월에 태어나서 병화가 있어요. 이 조건이 되니까, 아, 토양이 겨울인데도 나무가 자랄 수 있겠네. 그러면 이때는 겨울이기 때문에 태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를 보냐면은 이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 태양인지, 그 다음에 이 나무에 수분의 공급이 잘 되고 있는지, 이제 이걸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태양을 보시면 진토, 해수, 기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태양은 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태양이 인, 오 이렇게 해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태양의 힘이 약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는 나무가 자랄 때 물이 필요하잖아요. 무오라는 이 무토가 오화의 뿔에서 얘가 또 천간에 뜬 거예요. 그러니까 병화가 인오의 화에 떴고, 그 다음에 무토가 오화의 인오의 또 화가 목생화, 화가 되면서 토가 밑에서 불까지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자체가 엄청나게 조열해진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사주 전체를 보면은 화기가 세고 토양은 말라 있어서 겨울이지만 물이 부족하다. 자, 또 하나는 토양이 이것이 너무 많잖아요. 토가 많은데 화가 있으면 인성이 있어서 토가 힘이 세어지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화가 토양을 도와주는 화가 병이 되죠. 그걸로 봤어도 이 사주는 수를 가지고 이거를 제압해야죠. 왜냐면 목은 다시 불을 지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주는 자연의 조건으로 봤을 때도 토양 자체가 너무 메말라 있고 열기가 뜨거우니, 비록 겨울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무 키우는 조건에서도 물이 필요하고, 사주 자체가 비겁이 이렇게 뿌리가 있어서 강한 데다가 인성까지 힘이 있어서 인성을 재워줘야지만이 토양 자체가 힘을 받는 것을 차단하니까, 그래서 화의 힘을 빼더라도 수가 필요해서 이 사주는 전체적으로 수가 필요한 사주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 사주를 우리가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이제부터는 이 사주의 설계도와 그 다음에 이 사주의 원래 원국이 어떤 사람인지, 운을 만났을 때 어떤 운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뭐를 느끼시냐면 물이 필요하죠. 근데 이 물이요, 이미 합의됐어요. 그리고 이 사주를 보시면 시간이 지나면서 수생목, 목생화가 돼요. 마치 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없어지는 느낌이죠. 자, 거기에다가 여기의 조건은 물이 필요한데 이 사주는 물이 딱 여기만 딱 있잖아요. 왜냐? 진토에 습토가 있고요, 해수가 있고요. 해수가 진토를 만나서 여기에다가 물을 이렇게 집어넣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진토라는 습토에 물이 쫙 빨려 들어가니까 초년에 여기는 굉장히 물이 풍부하잖아요. 거기다 여기는 화가 진토 위에 앉아있고 주변이 전부 다 습축한 기운이라 그렇게 열기가 뜨겁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주는 여기까지를 딱 보시면 여기는 수분이 풍부하다. 여기를 딱 보잖아요. 완전히 수분이 씨앗도 없어요. 거기다가 여기에 있는 이 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줄어들면서,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무오의 양인을 만납니다.
여기서의 무토는 오화 위에 뿌리기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메마른 땅이라 아주 조열한데 해수에는 수분을 전부 다 흡수하는데 카마처럼 쫙 흡수하는 느낌. 물이 씨앗도 없으시죠. 집안은 해수를 깔고 있죠. 진중에 개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딱 드냐. 여기 나무는 열기를 여기다 갖다 대고 수분 때문에 나무가 엄청나게 잘 자라요. 그러니까 부모가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이 사주가 보시면 인해합이 딱 묶여 있잖아요. 그죠? 인해합은 파가 된다. 왜냐? 인목과 해수가 역만데 역만은 합이 들면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해수가 이 사람들의 재성인데 인목이 딱 묶으면서 말이 꼼짝을 안 해요. 재성이 묶여서 꼼짝을 안 하니까 뭐예요? 안 뛰죠. 일 안 하죠. 돈 벌 생각 없죠. 그런데 뭐예요? 여기서 부모 재산이 자기한테 합으로 들어오잖아요. 결혼하면서 부모님이 건물을 물려주는 거. 그래서 부모님이 여기에 쌓았던 이 재산을 자식한테 이내 합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님의 재물이 나를 묶어서 나는 꼼짝하지 못하니까 평생 아무 일도 안 해요. 평생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운세는 지금 어떻게 가요?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어, 정미, 목화운으로 쫙 달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30대에 이때 인대운이 들어오죠? 또 인합으로 또 묶죠. 이때 부모가 물려준 건물 한 채 날려요. 왜? 합으로 묶여서 꼼짝 못하니까. 그리고 이 사주는 또 보시면 여기 이제 계묘년에 보시면 이 개수가 들어오죠? 천간에 또 무토에 또 묶이죠. 묘목이 들어오죠? 해묘가 또 묶이죠. 그러니까 사주가 완전히 사방팔방 다 묶으니까 결국은 사업을 하고 일을 한다고 했지만 다 남한테 맡기고 그러니까 이제 또 날라갔어. 그러면 이 사주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중에 양인으로 완전히 다 쓸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결국은 부모는 부자였지만 전부 다 없애는 사주가 바로 이런 유형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 화가 많아요. 세상이 못마땅해. 왜냐? 사주 그릇이 망가져 있잖아.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이 사람이 돈이 많아서 부유하게 살지만 실제 사주는요 파격이에요. 왜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가난한 집으로 태어났으면 어떡할까요?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집으로 태어나도 계속 돈 번다고 돈에 욕심내다가 하원해서 계속 돈 까먹어요. 이 사람 빌리고 저 사람 빌리고.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기 집안 재산 없애는 거나 내가 남한테 돈 빌려서 그 때문에 계속 문제 생기는 거나 하는 일은 똑같아요. 배우자 자리 보세요. 수생목이잖아. 완전히 이 사람 배우자하고 자식이 왼수잖아. 예, 왜? 내가 불기가 센데 자식 보잖아? 완전 불처럼 느껴져. 애를 아주 싫어해요. 부인도 못하러 싫어해. 왜냐하면 여기 사주에서 물이 이렇게 씨가 마르잖아. 그리고 자기 배우자 자리에 물이 들어오면 씨가 말라버리죠. 여자가 못 견뎌요. 근데 여자는 왜 사냐? 이 사람이 65세 넘어가면은 화가 들어오잖아. 화가 확 들어오니까 잘못하면 물이 하나도 없죠. 근데 또 묘하게 뭐냐면 여자 사주는 후반운이 좋아요. 근데 올해도 보시면은요 지금 49세잖아요 갑진이 들어와서 지금 진토가 있으니까 어쨌든 습기 있는데 임묘진사화미로 또 가잖아. 을사, 병어, 정미.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은 중간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왜냐면 또 무토일간이 화기가 많으면 뭐를 즐긴다 그랬죠? 술과 여자. 그래서 이 사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리 집안에 돈이 많아도 그 돈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사주 구조는 자기 부모 자리에서는 재물이 그득해도 시주 요게 자기 개인 생활이잖아요. 개인 생활만 딱 놓고 보시면 완전히 거지 사주잖아. 요 사주에 무인 무만 놓고 보면 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부모 쪽에 보면 물이 풍부하고요. 부모의 재산이 얘를 받게 되면 나중에는 다 날아가는 사주 구조가 이런 구조예요. 만약 이렇게 되잖아요. 재산 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 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손자한테 줘요. 그래야지 그 재산이 지켜져요. 저기 45년에 갑진대운이잖아요. 근데 갑이 만약에 천간에 오면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각기 합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보통 뭐 각기 합이 되면 합이 먼저라 나머지 역할을 못 한다고 하는데 제가 사주를 볼 때는요 합으로 묶여서 역할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것이 합의 역할도 하고 또 화의 역할도 한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요 사주는 요거를 이렇게 보세요. 배치도가 갑목이 들어와서 갑기합을 해서 목생활을 안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사주는 기토 자체는 화기를 흡수하는 역할이에요. 안 좋죠. 또 하나는 갑목이 와서 목생화 한다 하더라도 사주 여기에서는 이게 화의 기운이 토를 잡아먹어요. 갑목이 들어와서 이 전체적으로 불이 세지니까 이 사주에는 별로 좋은 역할을 하지 않고 또 하나는 기토를 묶는 역할을 하니까 어쨌든 축축한 흙으로
이 불씨를 좀 꺼준 역할을 하거든요. 좋은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 해서 여기 다 묶였기 때문에 목생활을 못 한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주가 보면은 묶이느냐 충 때리면 없어지냐 그거 굉장히 고심하거든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갑갑으로 묶이죠. 그러면 월간이 묶이잖아요. 월간에 해석하고 목생화가 되죠. 연간에 목생화가 되잖아요. 연간에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오히려 해석도 쉽고 적중률도 더 높아요. 이 사주가 만약에 부모가 재산이 없었으면은요 초년에 약간 경제적인 활동하다가 나중에 빈둥빈둥 노는 애예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그렇게 없애느냐 조금만 돈을 없애느냐 차이야. 어쨌든 돈 없애는 애요. 돈을 없애기 시작하면요 못 당해요. 그래서 보면은요 이 사람이 남이 볼 때는 건물주요, 남이 볼 때는 돈 잘 쓰고, 남이 볼 때는 진짜 뭐 차도 뭐 기가 막힌 차 막 몇 대씩 끌고 다녀도 마음의 거지야. 행복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부러워요? 그래서 엄청난 부자지만은 소위 얘기해서 백수야 백수. 그지도 백수가 있고 부자도 백수가 있어. 백수사지 백수사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